오늘 저 이렇게 과도를 논하되는데 가지고 계세요? 한번 같이 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과도라는 게 길 가는 사람이 이제 사실 이정표와 같아요. 길 가는 사람이 어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처음 가는 사람을 가르쳐 주면 몰라. 그러니까 글로다가 이제 여기서 진접을 찾아가서 진접서 태계원 가서 태계원서 망오리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 가서 물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한꺼번에 진접 망오리 다 하면 몰라. 여기서 우선 가서 요 앞에 다음 정거장만 물어야 돼. 진접 어디로 갑니까? 그거 다 알아. 그거 배우고. 거기서 망오리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뭐 청량이 어디로 갑니까? 요렇게 하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과도가 이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너엄경이 부처님이 그 왕궁에 가 고향을 잡섰는데 그날 아난존자가 어떻게 딴 데로 가루 끼져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등가라는 그런 술 파는 집 아가씨한테 홀려가지고 거기다 벌벌 기고 있는 걸 부처님이 해안으로 보시고 우리 법회를 빨리 마치고 아난존자 저 망신 뜨는 데 가서 한번 건져주자. 그리고 이제 거기 찾아가시는 것까지가 서분이야. 그게 너엄경을 지금 오래 했는데 집에서 혹 가족들이라도 또는 친구들이라도 엄마가 너엄경 뭘 알아? 뭐를 쫓아다니고 왜 몰라? 내가 졸졸졸 얘기해 볼까? 하면 나한테 들은 대로 하시면 아이고 봉선사가 과연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올라가요. 이제 그걸 서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경마다 서분이 있어. 근데 경마다 서분이 있는데 하나 재미나는 거는 서분에는 반드시 통서와 별서가 있다 이거야. 통서와 별서. 통서, 별서. 그 통서는 뭐냐? 여러 경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보고 별서는 그 경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설경 동기예요. 그러니까 은중경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제자들 데리고 법회를 어디 포교로 가시는 길가에 흰뼈가 하나 굴러다니는 걸 보고 부처님이 저 뼈를 집어 들어봐라. 들어봤죠. 가벼우냐 무거우냐? 가볍습니다. 또 뭐 독독 튕겨봐라. 뭐 이래가지고 몇 가지를 검사해본 뒤에 이 뼈는 어머니 여자분의 뼈다. 그게 어떻게 아십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말하면은 통서는 어디냐? 모든 경이 맨 처음에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어디서 누구누구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부처님이 누구와 어디에 함께 계셨다. 이 6가지가 아구가 맞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통서 모든 경이 똑같다 해서 그걸 통서라고 그리고 어느 경이나 똑같이 있다고 해서 육성지서라고도 하고 그립니다. 그 이제 어디 모였다 그래놓고 모였을 때 뭐 가다가 어쨌다 그 다음 얘기는 경마다 달라. 은윤경은 백골을 두드려보고 이 백골이 그 저 여자분의 묘인데 여자분들이 자손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베푼다. 이 여자는 아기를 많이 낳은 여자다. 뭐 그런 소리도 아시고 그게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낳았는데 10가지 은혜를 얘기를 하셔. 뱃속에다 넣어서 품고 고생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뼈도 가볍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이 주로 많은 게 여자분들도 가벼운 뼈가 될 거야 이제. 이제 아기 안 낳은 사람도 그건 뭐 그런 질문은 없어. 자,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은혜가 많다는 얘기를 쭉 마치시고 설하시고 나니까 대중들이 참으로 처음 듣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물러가는데 처음에 그 이 은중경이 시작되는 동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서본인데 그 서본이 어디서 언제 누구가 모였다는 것까지는 통서고 그 경이 달라져. 너엄경도 처음에 어디서 모였다 신라벌성에 모였다까지는 육성치가 되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이
부처님께 왕이 와서 고향 잡수러 오세요. 우리 거기 가려고 하는데 안한존자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서 먼저 절청받아가지고 갑습니다. 그럼 그리 오겠지. 그리고 부처님은 왕궁으로 가시고 안한존자 부자 댁에 가서 니는 한잔 잡수고 오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마든가라는 잘생긴 여자가 헬로 캐면 이거 오라 이 말이야. 아 이러니까 이 안한존자한테 호골 남자라 들어가서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안 오니까 부처님 지혜를 안 보시니까는 그 경에 그랬잖아. 지난 장애 기해체. 기해체가 곧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다. 근데 뭐 어디까지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학인 때 선생님한테 기해체가 곧 무너지기로 했던 정도는 어느 정도 보여주시면 좋겠으면 이놈 혼났어. 그때마다 젊으니까 내가 그런 걸 뭔지 모르고 물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해체가 무너지게 놔두면 설교할 거리가 안 되니까 기해체가 곧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다. 그때 부처님 법회를 얼른 마치고 안한존자를 법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가 왜 바보시더니 왜 그러냐 저는 왜 똑같은 알아하는데 왜 거기서 순간을 내가 통제를 못했을까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하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저 병이 있었다. 그 중생이 가지는 병이 뭐냐? 아집과 법집이야. 아집과 법집. 어느 경우든지 아집과 법집을 아집 먼저 얘기로 법집을 먼저 얘기를 해요. 아집은 뭐냐? 태어날 때의 그 말하면 동물적인 욕심은 전부 아집이고 법집은 좀 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또 갖는 법집이야. 그 각관이죠. 참 그야말로 겉으로는 깨끗하게 살인다면서 속으로는 또 사살도 뇌물 반사. 그건 법집에 속해. 그러니까 불법을 안 음내하면서도 남들이 하면 지적해 주는데 자기는 모르고 하는 거. 그게 법집이에요. 그 아집법집 두 가지야. 그 너명이 생긴 그 별소를 얘기해 봐라 그러면은 딱 한마디로 안한존자가 당신 똑똑하만 생각하고 별청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자유 행동을 하셨다. 그래서 더 짧게 말하면 안한존자의 객기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서분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정종분이 경의 본론인데 넘경은 정종분이 다른 경은 그냥 정종분 하나만 하면 되는데 넘경은 특별하게 생긴 경에서 정종분이 5가지예요.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시작. 견도분, 수도분, 또 증과분, 결령분, 조도분. 이렇게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경우 정종분 한마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넘경은 견도분서부터 얘기를 해요. 견도분. 견도분은 뭐냐? 견도분은 지금 이제 이 도를 닦아야 할 영역을 파악하는 얘기야. 내가 집을 지으려면 어떤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면 어디를 가려면 뭘 타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말하면은 어디로 내가 왜 무엇으로 왜 가야 될지 모르고 가는 것은 견도가 없는 사람, 막 가는 사람인데 뭐든지 어디 가려고 하면 어딜 가서 누굴 만에 뭐라고 그러고 뭘 해서 어떤 이득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그때 잘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지만은 목표는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목표 세우는 걸 견도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워야 할 도법이 뭐냐. 그래서 이 견도분이 말하면은 이게 지금 거의 목적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 도의 소재를 찾는 말씀의 부분 그랬네. 내가 찾아가야 할 도의 목표가 어디며 거기를 가려면 뭘 닦아야 되고 무슨 배를 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며칠 걸리며 뭐 그걸 쭉 짠 노점길을 알아두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도부는 실제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분, 경마다 수도분의 개념이 달라. 그래서 넘경의 그 수도분의 개념은 기탕념 발묘명 걸려. 그걸 써드려. 기탕념 발묘 한번 써봐요. 따라 해보세요. 기탕념 발묘명. 이게 넘경의 수도분의 대야. 기탕념은 뭐냐? 탕념, 흐릴 탁자 물들을 염자. 흐리고 물드는 것이 뭐냐면 번뇌야, 번뇌. 번뇌인데, 번뇌하라면 뭐, 마음 떨어버리면 되지.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그러겠지만은, 이런 번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뇌가 묘해가지고,
남도 왜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것을 나는 가장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탕념이 번뇌인데 탕념을 버리고 묘명, 본래 탕념 뒤에 묘하게 밝아 있는 성분, 묘하게 밝음이 뭐냐? 그러니까 진흙 속에 묻어 있는 보배구실과 같은 거야. 묘자가 그냥 뭘 재해버리고 얻는 밝음은 묘명이라고 안 그러는데 이 탕념 속에 묻어 있는데 탕념만 잘 멈춰버리면 따로 버리고 말고 없이 그대로가 또 묘한 게 되는. 그래서 말하면은 탕념은 번뇌인데 이 번뇌를 바람 재우고 번뇌를 갖다가 밝은 지혜로 만들라. 그런 뜻으로 탕념 발묘명이 이제 말하면은 이 넘병에서 닦아야 하는 도야. 그래서 넘병이 그 일반 경전과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그 수도분에서 참 이렇게 견도를 보고서 수도를 닦아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도분만 얘기를 하면 돼요. 말하면 이제 그 수도분 그리면은 도 닦아 올라가는데 도를 닦는 그 과정이라는 게 그 불교 수행은 대체로 같아요. 같은 게 뭐냐면은 도를 닦는 얘기는 버릴 걸 버린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증과분은 뭐냐? 도를 닦아 얻는 거야. 그러니까는 도를 닦는 얘기는 때를 닦아내는 거고 증과분은 때를 닦아나니까 미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별로 미인이 아니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 실감이 안 얘기로 오면 무슨 얘기가 좋으냐. 도를 닦는 얘기는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반딧불 좀 갖다 놔봐야 조금만 보이고 안 보여. 조금 큰 거, 나이타 불을 켜봐요. 좀 낮긴 나는데 자꾸 지랄해요. 그건 뭐냐? 좀 큰 거. 불이 크면 클수록 많이 비치잖아. 그러니까 그 많이 비친다는 얘기는 어둠이 많다는 얘기지. 많이 비치길 바라는 얘기는 어둠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수도라는 얘기는 결국은 어둠을 버리기 위한 것인데 불법에서 버려야 될 게 뭐냐? 중생이 고통받게 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돼. 그 불교에서 중생이 고통받게 하는 요인이 뭐냐? 불교 신자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시간의 차이에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얽어오는 창하에 내가 다 걸리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근데 그게 안 믿어져. 나부터라도. 말하면 자기가 입으로 실수해서 저지르고 과거가 벌받고 하는 얘기를 신이여 도와주셔서 조상님이여 도와주셔서 부처님 도와주면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각을 해서 그 다음에 딱이 맞은 일을 안 하는 밖에 없다는 게 불교 얘기거든요. 그럴 때 업이야. 도를 닦는 데는 닦아야 될 대상은 악업이고 도를 닦아서 챙겨야 할 것은 정업이고 그 악을 버리고 정업을 찾는다. 그래서 불교의 기본 사구계인 그 전법계에 부처님의 출연하신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약을 막작, 중선, 봉행 이것 뭐냐? 따라하세요. 제약, 막작, 중선, 봉행. 그 무슨 뜻이냐? 악한 일은 하지 말아라. 좋은 일은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심, 시제불교. 그걸 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 밝히는 것이 불교다. 스스로가 자기 마음 밝히는 것이 불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누가 그랬다는 거야. 아, 그건 3살 먹은 애도 할 텐데 그게 무슨 유달리 불교라 할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3살 먹은 애도 애우긴 좋아도 80물 늙은이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문에서 하는 일은 크게 말하면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거를 이제 교학적으로 말하면은 번뇌라 그럽니다. 번뇌.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우리 전주할 때 뭐냐면 아석 소조 제야어 개유나 무시나 탐진 지금 그 장타는 분은 그렇게 해요. 개유나 무시나 어디를 멋쩍 하는데
탐진치. 번뇌라는 번뇌는 전부가 탐진치야. 탐진치만 알면은 모든 탐진치가 문제가 된다고 알면 탐진치를 끊으면 성불이고 안 끊으면 번뇌야. 그래서 탐진치가 모든 번뇌의 이제 그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탐진치가 이게 번갈아 가면 새끼를 치고 뭐도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무신번뇌가 있는데 그래서 뭐 아라한이 끊는 거 57이라고도 하고 88사도 끊어야 되고 올라가서는 여러분들이 그 추적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골아픈 행상들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가 필요가 없고 그냥 탐진치야, 탐진치. 그래서 저는 탐진치가 뭐냐 하면은 탐심은 뭘 탐하는 마음이고 성치는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이제 화내는 마음인데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엔 다시 안 오면 되는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해. 어리석을 치자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어리석음이 부지어 탐을 자꾸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것이 그 원동력이 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탐진치 할 거 없이 그냥 어리석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탐심이 나오고 탐심이 잘 안 되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화를 내고 화를 내기 때문에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은 그만둬야 되겠다. 바꿔야 그게 아니고 죽어도 해봐야 된다. 어쩐 세상에 또 그 용기라고 자꾸 해라. 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탐진치를 길들여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가 지금 수도분이고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세 번째가 증과분인데 증과분은 이 글자 그대로 돌을 닦아서 얼마만치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것만치 지위가 생겨. 그래서 지금 소승과 대승으로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머리 아프겠지만은 소승불교로는 사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소승 사과고 대승으로는 보살 그러는데 보살 가운데에서 사면십지 그립니다. 사면십지. 그래서 보살 가운데에 사면보살과 십지보살인데 지상보살과 지전보살 그립니다. 사면은 십지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지전보살 그리고 십지는 십지에 올라가기 지상보살 그리는데 그 얘기를 지금 어떻게 설명할지는 뭐 어려운데 보살 그리면 나 지금 생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나를 비웠어. 그래서 지금 칠지에서 아공을 얻는데 말하면은 소승대 행상으로 하면은 칠지까지 해서 아공을 얻고 팔지에서 법공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승례로 말하면 칠지까지가 아나함 꺼지고 팔지 이상이 아라한이 된다. 이제 그리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지 그 영역이 우리 본부들이 상상하기는 어렵고 자기가 얻어도 공부를 했다는 티가 안 날 정도가 돼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증과분은 그렇게 해서 닦아 어떤 과일을 넣느냐, 어떤 공부한 사람은 어떤 과일을 넣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정부는 아주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은 그래서 넘경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 얘기가 국어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조도분이 또 하나인데 넘경 이게 특색입니다. 조도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돌조자 길도자 돌을 닦는데 도움되는 얘기인데 기껏 얘기를 다 하시고 조도분을 얘기하는데 조도분은 뭐냐 마구니 조심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마구니. 그 마구니가 모두 몇 개냐 50변 말하라 그래. 50 항목이 50가지야. 그 왜 50가지냐? 우리가 나라는 걸 구성할 때 오온이 있어. 색, 수, 상, 행, 식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색은 육체예요. 육은 육체고 수상행식은 마음이에요. 그건 알죠? 이거 강의 안 들으면 정리해 준 데가 없어. 그냥 뭐 깨치면 돼서 소리만 자꾸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 온 개공도 그러는데 온도 몸과 마음 그리면 될 거를 온 묶어서 하는데 알고 보면은 색일심사. 색은 하나에다 놓아붙이고 힘은 네 군데다 붙였어요. 수상행식. 그래서 색은 이 몸뚱이야. 말 못하는 몸뚱이인데 이 몸뚱이가 말하고 생각하고 좋은데 찾아다니고 웃고 하는 얘기는 수상행식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오온을 갖다가 어르신들이 우리말로 가장 번역하면 어떤 말이 제일 좋겠느냐 하실 때 오온에서 색을 물질이라고 번역하세요. 물질. 몸뚱이라 이런 얘기예요. 몸뚱이. 단순은 몸뚱이. 색은 이 물질로 된 단순한 몸뚱이 그릇이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수상식을 갖다가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지어감이고 식은 의식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말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 올라간 얘기라.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심식작용을 할 때에 귀로 소리가 들리든지 누가 또 무슨 툭툭 뭐게 봐서 장등을 툭 친다든가 또 뭐라고 부른다든가 할 때에 맨 먼저 움직이는 심식작용이 느낌이야. 뭐 소리 들리잖아 이렇게 또 무슨 냄새 나잖아. 무슨 냄새가 나면서 무슨 소리 대본 아는 사람도 없고 무슨 소리가 나는데 누구 소리인지 대본 알 수가 없고 저 뭐 보이지만 저기 저 뭐야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곡에 20곡에 넘는 뜻이고 해가지고 아무개야 이러듯이. 그래서 맨 처음에 수는 뭐냐면 못 봤을 때 말고 처음 턱 봤을 때 저기 뭐 있다 이런 정도 느끼는 거야. 첫 자리가. 그러니까 감각의 첫 자리는 수다. 상은 뭐냐? 먼저 경험했던 것과 섞어가지고 저렇게 될 때 전엔 못 들었는데 뭐 들은 거 본 거 다 동시에 컴퓨터 쫙 작동을 하면서 나와서 지금 저것도 이렇게 맞춰가지고서 쫙 작업을 해. 이건가 저건가 잠깐 해가지고서 행이란 말은 뭐냐? 행이란 말은 지어감 그랬는데 지어감. 그 지어감이라는 말도 마땅치 않고 행이라는 게 뭐냐? 니코르야 니코르. 내가 보는 거는 하나 보태기 둘 니코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하고 보태기 둘이면은 그 답은 셋이다. 그러니까 이 니코르는 이렇건 값하고 이렇건 값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니코르거든요. 지어감이라는 말은 그렇게 상상하는 영역을 지나서 하나의 물체에다 이름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한 결론은 이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항 판단을 할 때에 격장견각이라고 담 넘어 뿔지낭을 보고 소인 줄 알고 격산견연에 산 넘어 연기 올라오는 건데 불난 줄 아는 것도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그건 비당이라고 해서 추리해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판단하는 기능에는 현량비당이 있어요. 현량비. 현재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맞고 이런 것보다도 비당.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어디쯤에 큰 불이 났는데 한다든가 이 정도 이게 비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잘하고 항상 정신 차려서 컨트롤해서 성불하는 데서 멀어지지 말라고 하는 게 경말씀이에요. 그래서 실대가령은 뭐냐면은 지수화풍 4대에다가 허공, 5번째가 허공이에요. 허공은 공도 하나의 큰 덩어리가 하나의 요소를 이루고 있는데 공 그리고 견식, 볼견자하고 인식할 식자, 알식자하고 두 가지예요. 견식 그런데 견이란 말은 이건 뭐냐?
우리들이 이게 보고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견과 식은 다 마음이야. 마음인데 견은 우리들이 모든 사물을 보는 견에 아는 마음의 본성이고, 식은 아는 마음의 지엽으로서 사물을 분별하는 현장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 언론에 물 맛있다 그럴 때 그 맛있다고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으로 맛있다는 게 느껴져 가지고 맛이 있는데 어떻게 입맛에 아주 짝짝 맞게 기분이 좋게 딱 맞다 해서 그게 지금 두 겹을 겨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견과 식. 그래서 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견과 같은 건데, 그래서 둘 다가 마음의 부분이야. 마음의 부분인데 그걸 묶어가지고 칠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11번째 내려와서는 이제 광거 칠대라고 그래가지고 지수화풍 4대가 결국은 지수화풍 4대와 공견식 이걸 합쳐서 7대가 모두 합쳐서 열애장 묘진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간곡해서 사실 별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지금 읽은 부분까지는 뭐냐면 이번에 보면은 50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되겠네요. 다섯째 줄 맨 첫머리에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능히 모든 원소와 섞일 수 없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소란 말이 뭐냐면 대예요. 4대라고 할 때 대를 갖다가 원소라고 썼어요. 쓰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인데, 지수화풍 지대, 화대, 수대 그럴 때에 지대란 말을 지의 원소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 그 위에 좀 아나나부터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아나나 거기 있죠. 내 말이 그랬죠. 찾아졌습니까? 아나나 내 말이 네 가지. 가만히 있어봐. 읽지 말고 들어봐요. 여기서 새겨줘야 내 말에 네 가지 원소가 화합하여 세간에 각가지 변화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상 아는 얘기야. 우주 만물이 4대 지수화풍 네 가지가 어울려가면서 세간에 각가지가 변화한다. 그 나무가 타면 흙이 되고, 거기 또 물이 들어가면 또 지수화풍이니까 또 단단해지고, 마르면 갈화돼 날아가고, 또 바람이 불면 또 마르고,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건 그 소리입니다. 아나나 만일 4대의 성품 자체가 화합이 아니라면 능히 모든 원소와 모든 4대, 그러니까 여기 4대의 성품이 그래서 4대의 그 성격이 다른 것과 화합할 수 없는, 화합하는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원소와 화합할 수 없으지. 그러니까 이저 4대가 각자 개성이 강해서 지수화풍 4대 가운데 지대는 지대대로, 화대는 화대대로, 수대는 수대대로 자기 본성을 지키고 있어서 다른 4대와 화합할 수 없을 것이니, 마치 허공이 모든 물질과 화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여기 되죠. 만일 화합하면 변하는 것과 화합한다.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다른 물체들과 각각 어울려서 동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화하는 것과 같다. 변화한다는 원리와 같아서 뭐가 지금 이제 변화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초를 갖다 냉수에다가 섞어 놓으면 냉수가 된다든가, 또 초를 놔두면 날아간다든가 하는 것처럼 변화한 것 같아서
처음과 끝이 서로 이루어지며, 처음과 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알아듣기 어려운 게, 말하면은 처음엔 초를 놔두는데 초가 변하니까 놔두니까 초가 아니고 맹물이 됐다. 이것이 이제 말하면은 처음과 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처음에 초가 나중에 냉수같이 이런 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요? 나고 없어짐이 서로 이어져서 났다, 죽고 죽었다, 나고 죽은 것이 마치 돌아가는 불수레가 멈추지 못한 것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변했다 또 생겼다 하면서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것이 사대가 요 주제가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 사대와 화합해서 생긴다. 만약 진리가 너음의 진리가 사대와 화합한 것이라고 하자니 사대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사대가 화합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실체가 있어야 화합을 하지. 그래서 마치 뭐 하느냐. 불수레라는 말은 이 불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돌리면 수레가 돼버려요. 이렇게 불똥 하나를 가지고 돌리면 불수레가 되는 것처럼 사대가 이리 어울리는 것 같지만은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인데 말하면은 뭐 사대가 바로 사대가 바로 열애장 묘주성이 된다면은 그 마치 불수레처럼 변하는 것이어서 진리의 본체, 진리와 똑같은 체라고 견주어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7대 말하면 그 지수화풍 4대와 공대, 견대, 식대를 묶어 7대라 하는데 7대를 얘기하겠다고 이제 총서를 하시고 그 7대 가운데 맨 처음이 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대를 얘기하시는 건데 또 한번 수문석사 해보죠. 내가 땅의 성품을 살펴보아라. 땅의 성품은 지대를 얘기해 보겠다고 말이야. 땅의 성품이 지대예요. 아시겠죠? 살펴보아라. 큰 것은 대지요, 작은 것은 미진이고.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지대가 덩어리, 뭉쳐진 덩어리, 큰 덩어리로 치면 우주 지구고, 작은 것으로는 미진이고, 먼지예요. 인허진 그랬어요. 민허진의 주에도 나왔는데 인허진은 경전 속에서 먼지 가운데 가장 먼지를 쪼개고 또 몇 번에 쪼개면은 인허진, 이웃인자, 허공허자, 허공이 되기 직전의 먼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미경 가지고 한 그런 그 과학적인 얘기 비슷한데, 그래서 인허진은 저 아주 미세한 색변제상을 일곱으로 쪼개어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인허진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인허진이 어떤 것이냐. 색변제상. 색변제상이라는 얘기는 끝에 서로 쌍자가 있는 것은 무신 형상입니다. 무신 형상.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이제 이 남상 여상 그리면 그림 보고 이건 남자 그림이다. 여자 상이라는 하나의 바운다리거든. 이렇게. 근데 색변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색은 물질이거든요. 변제라는 말은 맨 끄트머리 얘기예요. 맨 끄트머리.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돌덩어리가 하나의 색이라고 한다. 물체라고 한다면 물체를 쪼개면 또 반이 되고, 또 반을 또 쪼개면 4분의 1이 되고, 4분의 1 쪼개면 8분의 1, 10분의 6분의 자꾸 쪼개면은 맨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 허공까지 가죠. 그렇죠? 그 물체를 쪼개면 마침내 돌아가는 곳은 허공이에요. 근데 변제란 말이 뭐냐? 변제란 말은 마지막 경계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경계. 그러니까 색을 쪼개서 색변제상은 한 번만 더 쪼갰다 하는, 그 다음에 색의 체가 안 남고 완전히 공유되게 된 상태의 먼지를 색변제상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들어봐야 지금 쓸데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섬세한 얘기야. 그러니까 색변제상은 물상은 물상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물체, 색에 속하지 실제는 건드렸다 하면 공이 될 상이에요. 그냥 공직전의 상.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읊어가면 하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이 색변제 상을 일곱으로 쪼개서 된 것이 인어진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일곱으로 쪼개서 한 것이 인어진인데 인어진을 다시 쪼개면 곧 허공이 되느니라. 색변제상이 색 근처에 와서 그야말로 한 번 더 인어진을 만들어 버리면 완전히 허공이 되는 그러한 미세한 얘기다. 이제 그 지대라는 것이 결국은 그 얘기예요. 이제 작게 말하면은 허공 직전에 먼지까지 갈 수가 있고 크게 말하면은 대지가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노력해왔어요. 아나나 만일 인어진을 쪼개서 허공이 된다면 허공도 물질의 모양을 내는 것임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인어진을 진을 쪼개서 물체를 쪼개서 허공이 되었다면은 허공도 물질의 상을 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허공도 모이면은 물질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화합함을 말미암아 세간의 모든 변화상이 생겼느냐고 물었으니 아마 저기서 한 얘기인데 모든 세간의 모든 것이 화합하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변화상이 생겼냐는 그런 원리로 물었는데 너는 보아라 한 인어진은 얼마의 허공이 화합하여 모여서 이루어졌느냐. 인어진 저기 나왔죠. 인어진이 화합하여 인어진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말하면은 안한존자가 화합해서 이루어졌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깨는 거예요. 또 인어진을 쪼개 허공이 된다면 됐고 만일 물질을 합했을 때는 물질이 합해진 것이니 허공이 아닐 것이요. 물질을 합해서 허공이 된다면 물질을 합한 것이니 물질을 합해서 보태긴 물질이지 허공이 될 것이 아니요. 허공을 합했을 때는 허공을 합할 것이니 물질은 아닐 것이다. 물질은 설사 쪼갤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허공이야 어떻게 화합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허공과 물체 그 사이에서 지금 비교가 상상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내가 원래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물질인. 그러니까 이 성품이 물질인 삼타원 허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냥 볼 때는 이 허공과 물체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물질이 허공이라는 거에 근거를 두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할 때 벌써 허공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허공이라는 걸 전제해서 생긴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죠. 허공이 아닐 것이요. 허공이 합하였을 때는 허공을 합한 것이 또 물질이 아닐 것. 이렇게 해서 지금 변론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쪼개서 허공이 된다면 공을 합해서 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 그게 맞지 않는 일이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래 알지 못하는구나. 이래서. 그래서 결국은 맨 끝에 뭐냐. 업을 따라 났거니. 그러니까 이 색이다, 산화되다 하는 것들이 중생의 업을 따라 나타난 것인데 세상 사람이 무지하여 인연이다 자연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인연이다 자연의 성품이라는 얘기는
인연의 성품이다, 자연의 성품이다 이렇게 의혹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있는 현상을 놓고서 억지로 인간 중심으로 끼워 맞추지 말자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될 얘기인데 하나니 다 식심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이므로 다만 말만 있을 뿐이요 전혀 진실한 이치가 없느니라 해서 결국은 지금 처음에 부처님은 쪼개서 맞춰봐라 답이 나오느냐 그래 놓으시고 결국은 답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식심으로 따지는 것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니 진실한 이치가 없다. 그리고 따져서 진실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 얘기냐? 식심을 쉬어야 바로 본다. 막 그 얘기일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게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지소화풍 공견식이 7대라고 그랬죠. 그 7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것이 지금 일본에서부터 내려온 얘기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말하면은 이 진견이 어느 거겠느냐, 어느 것이 말하면 진심이 실체가 어느 것이겠느냐. 여기까지 왔는데 맨 끝에 얘기가 지금 이렇게 끝내 뭐라고 하냐면은 뭐 어리석어서 이랬단 말이에요, 문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결과적으로 마음이라는 게 따져서 찾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되버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게 2권 초에 들어오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바사이광 얘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중이 들어보니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이거 좌충우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7대 만법이 다 지금 말하면은 결론이 뭐냐 하면은 집착하면 병이요 집착하지 아니하면 법으로 이렇게 돼 버렸어. 정리하자면 날 보고 정리하려면 그렇게 돼요. 그 법이 물체가 내 몸이 있다. 내 몸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병이고 내 몸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하나의 또 병이고 내 몸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집착하지 않으면 돼.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있는 걸 아니라고 이걸 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있는 대로 소중히 갖고 돼. 너무 이걸 내세우지 말고 너무 구박하지 말고 나의 도리를 다하면 된다. 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개성이 나와. 그래서 이게 지금 넘경의 한 부분이고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옛날에는 넘경을 대표해서 이대문이 묘담 총지 부동전 순흥 세우 이거 이제 한문대 그런데 이게 소위 시중 경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의 말씀을 대중들이 쭉 듣고서 보니까 대중이 말하면은 큰 그 얻음을 얻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지금 한 얘기대로 그 3개 4대 만법이 이렇게 지금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지금 시중조라고 대중들이 그 깨달은 얘기인데 그 깨달았으면 공부가 끝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철호가 아니고 그동안까지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찾긴 찾아야 갔는데 이렇게 도둑놈 잡아오듯이 하다 묶고 이놈 대령했어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내외의 제법이 모두가 나와 관계 없는 것이 아니로되 그다음 나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뭐인가 분명히 여기서 알았던 얘기는 그런 가운데 분명히 뭐인가 도의 소재 여기에 뭐가 도가 있긴 분명히 있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견도 소재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대목이
그 한우대원 묘담 총지 부동전 그렇게 나가. 그래서 지금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불공하면 예참하게 되면 이제 넘경 그 대목은 이 대목을 외워요. 지심청 예고냐 묘담 총지 부동전 순응세 오소와 고전나 번역 달달달달 요새 늙어서 그게 안 돼. 그래서 그 하면은 그저 이 여기서 지금 그 이 넘경을 그 대변하는 얘기인데 이게 깨달았던 내가 여러 차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준이 달라. 깨닫는 정도가. 여러분들도 지금 내 생각에는 얼굴 보니까 야 참 그저 뭐 한참 허공에 뭐 좀 보이는 것 같고 알아지는 것 같다는 기분이 조금 들고 있거든요 얼굴에. 얘기를 하려면 못하지만은 그 집에서 뭐 있는 것보다 참 좋았다. 이제 그게 말하면 이제 나름대로 지금 이게 이제 그 소위 견도라고 그래. 견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깨달아더라. 이제 지금 넘경이 견도위, 수도위, 무학이 그렇게 올라가야 돼. 지금 견도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도의 소재. 도회가 여기 있긴 있는데 형사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놈이 안 맞은 무슨 수상하게 헌데 낌새 채는 것처럼 아주 막무가내 아주 맹탕은 아니고 그래도 딱 재평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아주 이렇게 환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뛰어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굿단을 짓고 뛰어넘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여러분이 안 읽고 그냥 넘어가면은 염라대왕한테 내가 갔는데 너 뭐 변다가 이놈의 영감태기가 중간중간 빼먹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내가 말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채워서 읽으세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